안녕하세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의 저자 장문정입니다. 매출이 인격이고 실적이 프로필인 세상이다 보니 매출 실적으로 저를 소개하자면 정량 평가 기록으로는 온라인에서 1시간에 125억을 판매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 때 1시간에 210억을 판매했습니다. 정성평가로는 업계 3위 IT 기업의 한 사업 부분을 1위에 올려놓는 데 기여했고 업계 5위의 금융기업을 역시 1위에 올려놓는 데 기여한 컨설팅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 마케팅을 하는 상품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컨설팅사, 또 제조 판매사, 미국 지사 3개를 동시에 운영 중이고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뢰받아서 마케팅 자문, 기획, 컨셉, 판매 전략을 세워주는 외주 마케팅 컨설팅을 주업으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요즘은 세일즈 말을 듣지 않고 세일즈 글을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품 언어에 대한 니즈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 다시 말해 상품 언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따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요, 이 컨설팅 의뢰가 급증하고 있어서 현재 외주 컨설팅 섭외 0순위를 달리고 있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지만 한편으로는 10수년간 주요 일간지, 사보, 학회, 마케팅 칼럼을 기고했던 마케팅 칼럼니스트고요. 그동안에 6권의 마케팅 책을 출간했고 40만 부가 판매되면서 40만 독자님이라는 저의 소중한 독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 자랑입니다. AC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소비자의 특징이 있어요.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본다는 겁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은 판매자의 접근 자체를 싫어합니다. 곁에 바짝 다가와서 침방울을 막 튀기면서 말로 설득하기란 구조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소비자는 말로 듣고 구매하기보다 눈으로 읽고 삽니다. 즉, 언어를 듣지 않고 언어를 봅니다. 오히려 정보 불안증의 강박으로 인해서 더 자발적으로 찾아봅니다. 그러니 고객은 말이 아니라 글에 끌립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권유하면 일단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밤에 인터넷으로 그 상품을 막 비교 검색하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봅니다. 즉 읽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면전에선 듣지 않고 뒤에서 스스로 읽으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젠 듣고 결정할게요 안 합니다. 세일즈 글을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글의 중요성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세일즈 글을 우리는 상품 언어라고 부릅니다. 상품 언어는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를 말해요. 구체적으로 포장 문구, 설명 문구, 광고 문구, 홍보 문구, 상세 페이지 문구, 오프라인 같으면 브로셔, 리플릿, 팜플렛, 현수막, 간판 문구, 또 영상의 자막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상품 언어만으로 마케팅 비용 들이지 않고 어떻게 쉽게 매출을 올렸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기법들을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셔도요, 바로 적용되는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친숙한 언어, 친숙이를 찾아라. 그리고 네이밍보다 팬네임, 즉 상품명보다 애칭명으로 승부하라. 모르면 당하는 벌금을 부르는 판매 문구는 이것이다. 이렇게 3가지 목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언어, 친숙이를 찾아라. 상품 판매의 가장 첫 단계는 뭘까요? 정답은 친숙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어느 역에 있든지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땡땡땡땡땡땡땡. 지금 내선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는 외선순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 거슬리지 않으세요? 아니, 이 말을 듣고 내선 방향, 외선 방향 구별하십니까? 아니,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기만 하는 2호선에 내선, 외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기차가요, 2개의 원을 그리면서 도는데 안쪽 원으로 도는 기차는 내선 방향, 바깥쪽 원으로 돌면 외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대체 누가 처음에 이런 어이없는 용어를 만들었을까요? 근래 EBS에 수개월 동안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점을 지적하려고 방송 작가랑 시간을 들여서 찾아봤는데 놀라운 건요, 철도공사 직원들조차 처음 누구 생각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누구도 관심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용어를 무려 1984년부터 37년간이나 안내방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실제적 길찾기에 도움이 되는 친숙한 말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내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외선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게 친숙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를 써야 소비자의 눈이 열리고 더 뇌에 빠르게 꽂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주식도 많이 하시고 코인도 많이 하시죠?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라고 하고 가상화폐 초보자를 코린이라고 하는데, 처음 그 시장에 입문을 하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매수 매도를 헷갈려서 잘못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증권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들마다 매수와 매도를 헷갈려 피해보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다 띄워놓는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불필요한 공지보다 그냥 UI를 매수는 살래요, 매도는 팔래요, 이렇게 친숙하게 바꿔놓으면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겠죠.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당신의 언어를 상대에게 친숙한 친숙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간단한 친숙한 언어, 그 짧은 1초 문구가 소비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실제 성공해서 매출이 올랐던 사례들을 원하신다면 1초 문구를 추천합니다. 네이밍보다 팬네임, 즉 상품명보다 애칭명으로 승부하라. 10수년간 기업이나 협회 일간지, 또 지금도 해외 한인신문에 마케팅 칼럼을 써오고 있는데요. 상품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참 많이 기고했었어요. 제 책에도 상품 장명에 상품 명줄이 달렸다 했었죠. 여전히 소비자들은 상품의 기술적 속성보다 이 겉에 발라진 이름, 그 네이밍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네이밍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못합니다. 트렌드는요, 이제 네이밍의 시대에서 팬네임, 즉 애칭의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왜 네이밍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냐면, 첫째, 좋은 이름이 다 바닥이 났어요. 예쁜 사람은 누가 벌써 채 같다고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으려고 해도요, 이미 있더라 이거죠. 저희도 최근에 비타민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걸 이렇게 좀 줘볼까 했더니 90몇 년도에 이미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밤새도록 생각해낸 네이밍인데,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둘째, 기업이 출시하는 상품의 네이밍, 즉 이름은요, 일정한 원칙과 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함부로 이름 짓다간요, 관련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없다면 이 시장은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시력 2.0 올려주는 루테인, 아니면 뭐 100배 불려주는 펀드, 뭐 이런 거 막 쓰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고혈압 낮춰주는 오메가3. 안 된다고요. 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은 굉장히 편협한 범위 안에서만 지어야 됩니다. 셋째, 네이밍은 보통 마케팅 부서에서 짓는데 그 상품 이름을 갖고 세일즈하는 건 영업 부서에서 하죠. 그러니까 현장 괴리감이 생깁니다. 자,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이제 네이밍이 아니라 더 나은 마케팅 비법이 이 책에 숨어 있는데요. 이미 정해진 상품 이름은 그냥 놔두고 별도로 애칭 또는 별칭을 다는 겁니다. 상품명에 근사한 애칭을 달잖아요. 최소 7가지의 장점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관련 법규에 적용을 덜 받아요. 애칭이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두 번째는 세일즈 현장 상황에 맞는 애칭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시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셋째, 트렌드가 계절처럼 바뀌죠. 트렌드가 바뀌면 언제든지 애칭도 바꿀 수 있잖아요. 긴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넷째, 감성적인 기운을 더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애칭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기운이 확 불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네이밍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애칭명 짓는데 뭐 돈이 뭐 들겠습니까? 여섯 번째, 소비자 친근감이 높아집니다. 애칭이니까요. 아니 뭐 장문정 씨, 이러다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여보자기라고 하잖아요. 애칭이 들어가는 것처럼 친근감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소비자의 기억 회상력이 높아집니다. 기억력이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죠. 갈색병 하면 제품 이름은 몰라도 그 애칭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신속히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님도 상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압니다. 이미 정해져서 굳어버린 상품 이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만의 멋진 애칭을 달아보세요. 고객은 그 애칭으로 상품을 판단하고 이해할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벌금을 부르는 판매 문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요, 정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책, 신문, 인터넷, 유튜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독자적인 유일한 콘텐츠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건 바로 벌금을 부르는 판매 문구에 대한 사례와 법규 정리입니다. 만약 이 책에 있는 내용을요 다른 데서 보셨다, 이 책의 콘텐츠 이번에도 도용한 겁니다. 상품을 팔고 있거나 팔 계획이라면 광고 심의 교육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표시 광고 심의 법규를 모르고 사업하시다가는 5가지 기다립니다. 과징금,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그리고 감옥 갑니다. 징역 삽니다. 온라인 판매 진입 장벽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매월 수만 개씩 온라인 개인 쇼핑몰이 오픈되고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3만 6천 개 정도씩, 그러면 1년이면 40만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상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판매자들의 관심이 오로지 무슨 글을 써야 팔릴까,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고객에게 어필이 될까. 근데 온라인 스토어로 뭐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크리에이터들, 전문 강사들 하나같이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번다 얘기합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게 생겼어요. 이 마케팅 업자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이 심의 교육편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글을 쓰면 팔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글을 쓰면 안 될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상품 판매 문구는 아무 말이나 쓰면 법에 걸립니다. 그 매출 좀 올려보겠다고 상품 문구 수위를 막 올려서 표현하다가 딱 걸리면 처벌받아요.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초보 셀러들은 이 광고 심의를 모르십니다. 특히 첫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심의를 알아야 돼요. 자, 한 줄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글은 다 법의 심의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적 제재가 굉장히 세요. 이걸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 상세 페이지, 내 상품 문구, 내 상품의 포장 문구, 이 모든 걸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상품 언어를 신고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상품 문구를 위반했다. 그럼 어디서 연락 올까요? 다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 법원, 구청, 보건소, 지자체 민원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각종 소비자단체 모든 곳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민원 접수 받는 곳은 다 신고를 넣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5가지가 기다립니다. 과징금,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그리고 징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민원이 신고당하는 건수가 많냐면 작년에 통신민원만 해도요 36만 건이 신고가 됐어요. 온라인 민원은요 합산이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아마 뭐 10배는 더 될 겁니다. 수백만 건은 될 거라고요. 보통 누가 신고할까요? 사업이 고만고만하면 뭐 누가 신고하겠어요? 근데 사업이 좀 잘 된다 싶으면 경쟁자들이 신고한다고요. 자, 상품 멋진 걸 하나 제조를 했어요. 근데 상품 포장 문구, 상세 페이지 문구가 심의 위반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상품 라벨 관리 다시 다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전부 제품 회수 폐기할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라면 그 쇼핑몰 판매 중지 먹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 매출 내는 거 힘드시죠? 그렇게 힘들게 번 매출 그 이상 다시 다 벌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 심하면 사업 자체가 존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심의 위반되는 판매 문구 넘쳐납니다만 쇼핑몰이 너무 많고 상품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안 잡힌 것뿐입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 쓰면 안 되는 금지 문구들이 있다는 걸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일반 판매자들께서 거의 모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아직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문제는 소규모의 이 온라인 창업은 폭발하고 있죠. 근데 광고 법규는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사업자들이 광고 심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전무해요. 신문도 안 나오죠. 책에도 안 나오죠. 유튜브에도 없고 유료 영상 교육 플랫폼에도 없습니다. 이런 위반 사례를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곳 거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 내부 사정이고 또 취급하는 기관들도 외부 유출을 안 하잖아요. 상세 페이지 문구 만들어주는 업체들 굉장히 많아졌죠. 거기 맡기면 알아서 해줄까요? 그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상세 페이지 제작해주는 업체들이요, 아, 이런 말 써도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정말 교육 좀 받고 싶다는 메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대박 났다는 유튜버들은 알까요? 모르더라고요. 경험과 감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니까요. 왜냐하면 광고 심의 교육을 정식으로 해주는 사설 기관도 없고 협회도 없습니다. 법은 무섭게 발의되는데 그 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없는 희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표시광고 심의 기준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개념, 공식, 사례를 이 책에서 정말 제대로 정리해뒀습니다. 배우고 나시면 심의 위반 안 하시면서도 상품 문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위반 사례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최신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 상품별 금지 문구,
그리고 상품별 허용 문구까지 표로 정리해뒀습니다. 이런 말은 쓰면 걸립니다. 이런 말은 써도 됩니다. 싹 다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품별로 심의 위반 사례까지 총 정리해뒀습니다. 법규를 쉽게 설명해드리고 이해시켜드릴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작하게 된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사업하면 대박 난다, 이런 메시지에만 눈이 가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환영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내 쇼핑몰이 신고당했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또 과태료가 얼마인지부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백과사전 열어보듯 꺼내서 참고하는 그런 자료집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뭔가를 배워서 돈을 벌기란 어렵죠. 새로운 재능을 익혀서 사업화하는 거 어렵습니다. 음악이나 미술로 돈을 버는 거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 드뭅니다. 반면 언어로 돈을 버는 건 매우 쉬워요. 특히나 코로나19 기점으로 기업들도 이 상품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기업 위주로 상품 언어가 판매자 중심이고 또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게 어필하기 위해서 설득 언어팀, 고객 언어 혁신팀, 소비자 언어 개발팀 등등등 신설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그런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소비자 중심의 언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판매원의 말은 반은 흘리고 반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상품 언어는 신뢰합니다. 언어는 권위가 담기죠. 또 언어는 물성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로 남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죠. 고객은 언어를 보고 나서야 돈을 쓰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질문: 물건을 결정적으로 구매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무려 93%가 상품 설명 문구 또는 온라인 상세 페이지 문구, 다시 말해 세일즈 글을 보고 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 상품 디자인도 아니고 상품 비주얼도 아니고 연예인 모델도 아니고 결국 상품을 설명하는 글을 읽고 샀다는 겁니다. 비싼 디자인 넣고 화려하고 입체적인 사파 넣고 멋진 사진 넣고 해봐야 다 소용없고 결국 언어를 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효율과 생산성을 따지죠. 저비용 고효율로 상품 언어만 한 게 없어요. 언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마케팅 트렌드 서적,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여러분에게 꼭 추천합니다. 장문정이었습니다.